우리가 즐겨 먹는 빵, 케이크, 초콜릿, 과자. 너무나 흔한 음식들이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 먹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음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 한국인의 입맛이 변화되면서 빵이나 과자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 문화의 발달과 식품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식품 원료 및 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는 베이커리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베이커리에서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식품 원료를 생산, 유통, 수출하는 30여 년 역사의 중견기업으로 수입품 1세기던 제과 제빵용 식재료를 국산화함은 물론 전국의 제과점과 카페, 레스토랑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식재료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국내 식품업계에 히든 챔피언이 있다. Everybody is super professional. I'm very well impressed. You know, I travel all around Asia, but this level, I never see it, to be honest with you. Never. 남다른 제품과 남다른 기업 문화로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이들. 식품을 사랑하는 프로페셔널들. 지금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피지라이프의 강성범, 신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 300km를 넘게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네. 밀양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밀양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밀양 아리랑 잘하죠, 저. 얼굴이 벌개졌어요. 티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밀양하면 밀양 아리랑, 그리고 뭐 영화 제목 이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이곳 밀양이요, 사실은 예전부터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아주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찾아온 이 기업도 이곳에 본사터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어이구야. 짜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음식 만들 때 쓰는 재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식재료. 자,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곱하기 150. 장난 아니죠? 1,500여 개예요? 이거를 한 회사에서 만든다고요? 네, 1,600여 개나 되는 식재료들을 만드는 대한민국 넘버1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야, 저 되게 궁금했어요. 이런 건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셨죠? 그러면 먼저 이 회사의 짱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계신가요?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B2B 식재료 전문 기업으로서 한 30년째 이런 그 식재료만 전문적으로 국산화시키고 또 개발해서 그 해외 18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우와.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넘버1 식재료 회사의 속살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흔히 생각하셨던 그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속속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갈까요? 렛츠 고! 가보시죠. (1987년) 설립 이래 오직 식재료 생산과 유통에 한계를 걸어온 이들. 지난 30여 년 동안 전 세계 우수 식품 브랜드들과 거래하며 고품질의 식재료들을 국내에 수입, 공급해왔음은 물론 본사인 경남 밀양 공장 및 충남 아산 공장, 전남 담양 공장, 용인 기흥 물류센터 등 전국 각지에 해썹 인증 생산 시설과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충하며 좋은 식재료를 정직하게 만들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우리는 남다른 제품을 만든다는 기업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을 선도해온 이들. 그렇다면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강성범, 신혜리 두 MC가 그 비밀을 찾아 출동한다.
해물인데? 여기 비밀의 문. 아 진짜요? 네. 저희 들어가도 돼요? 자,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뭐예요? 에버집이라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마켓시를 갖고 있는 국내에서 만든 식물성 크림. 그래서 원래 그 생크림이 있고 식물성 크림이 있고 근데 쓰실 때는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생크림 케이크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들의 대표적 제품은 바로 이 휘핑크림. 일반 우유보다 깊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휘핑크림은 다른 첨가물과 함께 장식용 크림이나 고소한 맛을 내는 요리에 사용된다. 생크림에 비해 보존 기간이 길고 휘핑이 쉬워 작업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특히 휘핑크림은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나뉘는데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휘핑크림은 케이크 데코레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식물성으로 10여 년 전만 해도 전량 수입했던 제품을 지금은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다. 자, 이제 배합이 돼서 포장이 돼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수출을 할 건데요. 동남아시아 16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1030 1kg가 아니라 우리는 더 담아드린다고. 한국의 정 1039g, 1kg하고 39g. 한국의 정을 더 담았습니다. 연간 생산량 6천여 톤. 국내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휘핑크림 이외에도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 중에 있다. 이거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예. 당액에 담가서 당액이요? 예. 설탕물 담가서? 설탕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담갔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이 완성이 되면 여기서 시럽은 빼고 위에 블루베리를 이제 생산 포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제품이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저도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네. 우리 집에서도 할 수 뭐 있거든요. 뭐 당에 설탕에 담갔다 뺀 게 뭐 별거냐? 네. 케이크나 이런 거 위에다가 생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다. 블루베리가 항상 달지 않아요. 블루베리 드시다 보면 단 것도 있고 안 단 것도 있습니다. 과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액에 담갔다 빼면 블루베리의 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항상 똑같은 당도의 블루베리를 즐길 수가 있고요. 시럽을 뺐기 때문에 케이크 위에다가 이렇게 우리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토핑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머핀 좋아하시죠? 머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넣고 구우면 파란 물이 쭉 빠집니다. 터지죠. 네, 터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이 쭉 빠지면서 시퍼렇게 먹는 것처럼 되고요. 과일이 수축이 돼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공간만 보이지 과일이 없어요. 이 당적 블루베리는 제품을 넣고 구워도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 먹는 것처럼 수분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편하게 앉아서 저 머핀 먹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런 걸 만들어서 넣어서 만드는 분들이 이걸 쓰시는 거죠. 그러면 유명한 카페, 뭐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도 제가 먹었던 어떤 케이크 중에서도 이게 제가 이거 먹을 수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듯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재료의 국산화로 국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객 우선주의로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전하는 이들의 정직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 저희가 이 알토란 같은 기업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대표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바로 미령 본사라고 하고요.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취미가 그런 거세요? 전국에 다 모으는 거? 아니 어떻게 저희가 한 30년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국 8도에 공장을 갖게 됐는데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산에 공장을 제조 공장을 시작한 것은 당시 이제 식품 첨가물 제조 허가가 경기도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바로 넘어가면 충남 그 돈포먼인데 거기서 이제 아산 공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밀양 공장은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부산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찾다 보니까 밀양을 갖게 됐고요. 또 담양의 잉여 농산물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공을 해서 그렇죠. 예, 국내에 한번 그 제품을 판매해보고자 그래서 담양의 공장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전국에 공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진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세요. 정말 식재료만 1,600여 가지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양으로 많이 파는 것보다 기술력이 그 정말 자랑할 만한 기술력이 가진 제품으로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만 생산하는 데코화이트라고요. 녹지 않는 설탕이 있고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같은 데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열성, 내냉성이 있는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랑 스페인에 있는 회사 하나인데요. 뭐 그런 제품들이 저희가 기술력으로 내세울 만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1,600까지 다 기억 못 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회사 제품이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죠? 저는 1,600까지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게 된 배경과 하게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합니다. 1,600까지는. 역시. 그러면은 그 가정용 휘핑크림이라고 아까 저희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생산 공정을. 그럼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 2002년도에 휘핑크림을 한번 생산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는 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였죠. 근데 국내에서 아무도 좀 굉장히 어려운 품목이다 보니까 도전을 안 했는데 저희가 한번 저도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뭐 있는 그 식품공학 전공한 친구들 몇몇이서 모여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휘핑크림을 한번 국내에서 제조해서 미국 기업하고 한번 경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후로 한 5년이 걸렸어요. 뭐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예.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식자재 도매상. 제과 제빵 원료부터 각종 식자재까지 만여 가지 제품을 취급하며 유통하는 이유홍 대표는 이들의 대표 고객.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창고 곳곳에 쌓여 있는 이들의 제품들. 일찍이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는 없었다고 그는 말한다. 과거에는 수입산, 특히 미국산이나 유럽산이 시장을 장악하였고 국내산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이 배척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빵집에서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제품을 베이커리 시장에 접목시킨 아주 좋은 회사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장님뿐 아니라 직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고 향후에 베이커리 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도매상 공급뿐 아니라 이들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어 이효구 대표를 따라 나섰는데 1,600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답게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 종류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휘핑크림, 초콜릿, 냉동 과일, 휘레, 레진 등의 제과 제빵 식재료들.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직접 매장까지 운영하며 판매하는 이유는 뭘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그만 카페나 레스토랑 음식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단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도매 거래처를 통해서 물건을 배송받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매 거래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지만 물류비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단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한 봉 소규모의 물건도 아주 적은 양도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은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런 취지로 이 매장을 만들었고 현재는 저희가 기흥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후는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늘은 프랑스인 셰프를 초청, 다양한 케이크 레시피를 시연하는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제빵 기업 관계자와 개인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고객들이 참가, 새로운 재료와 배합비로 만든 케이크를 맛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이 타사와 어떻게 다른지, 저희 제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를 고객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그 프랑스 셰프나 외국 셰프들이 와서 국내에 없는 배합비를 손님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손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으로 일본에서 17년간 활동하고 있는 스테판 뷰이 셰프. 오늘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있는 생크림 제품을 소개하였는데 그는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Yes, I knew Sonin before to come, but I didn't imagine that level of professionalism. You know, they have a kitchen to prep, they have a kitchen for the demo. Everybody is super professional. I'm very, very well impressed. You know, I travel all around Asia, but this level, I never see it, to be honest with you. Never. Very good. 그런데 남들이 안 한다는 건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만들기가 힘들거나 또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저희 회사 모토 중에 하나가 저희 B2B 영업을 하다 보면 항상 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B2B는 기업 대 기업 예, 그렇죠. 비즈니스. 접대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항상 돌아오는 것은 남들이 하기 힘든 거,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또 아니면 좀 약간 이 복잡한 것들, 이런 쉽지 않은 일들만 저희들 몫으로 돌아왔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회사를 발전을 시켜왔죠. 오직 실력으로만, 특별함으로만 승부한다. 예. 멋지시네요, 진짜. 그게 고객에게나 저희에게나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친분을 가지고 물건을 팔다 보면 당장은 금방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업계 넘버원은 아니었는데요. 10년 사이에 업계 넘버원도 이제 저희가 2위하고 격차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게 된 것도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제품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제품들을 다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레시피를 개발하거나 오늘 레시피를 개발한다 해도 식품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곳들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물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다품종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가 3년 내로는 전국에 상당한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60만 소상공인들의 연구원이 돼주겠다. 야, 멋있는데요. 너무 멋집니다. 신선한 재료를 만드시기 위해서 딸기 농장까지 운영하신다면서요? 예. 정말이에요? 예, 저희가 백두대간 삽당령 해발 한 670m 되는데요. 삽당령 옆에 3,000평짜리 유리온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딸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성범 씨나 혜리 씨가 드시는 딸기는 이제 겨울 딸기죠. 11월부터 한 5월까지 나오는 겨울 딸기인데요. 5월이 지나면은 딸기가 없습니다. 여름에는 딸기가 안 나오는데 저희가 크림을 많이 팔잖아요. 이 생크림 케이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이제 딸기거든요. 데코레이션이. 그래서 성범 씨나 혜리 씨나 딸기가 없는 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은 5월에 딸기가 없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거든요. 데코레이션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딸기를 공급하고자 시작한 것이 여름 딸기입니다. 성범 씨나 혜리 씨나 이제 1년 내내 베이커리에서 딸기 케이크를 보실 수 있는 이유가 겨울 딸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 딸기가 나옵니다. 여름 딸기가 끝나고 나면 겨울 딸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지금 베이커리 가셔도 딸기 생크림 케이크 있는 거죠. 나는 급속 냉동했다가 하는 줄 알았어. 저도 냉동 딸기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와. 생딸기입니다. 제가 또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준비한 VCR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형 식품기업 출신임에도 접대 없는 영업을 실현, 정도 경영을 통해 국내 업계 1위를 차지한 이효구 대표. 오랜 시간 식품업계와 외식산업 발전을 선도해왔지만 B2B 전문기업이라는 특성상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 그런 이들이 최근 일반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7년 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관계자들과 이효구 대표가 만난 자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함께 모였다.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빵 나눔 행사에 글로벌 투자은행과 제빵 재료를 공급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 함께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이 세 곳이 이 빵을 만들어서 외롭고 혼자 살기도 힘든 그런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그 모범적인 공동체 만드는 운동이 우리 한반도 전체,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처럼 빵을 통해 세상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들은 철저한 윤리 경영과 더불어 선진적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윤리 의식, 그다음에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느 기업을 가봐도 접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광고도 하지 않는,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이후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적이 나빠진 적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통해 기존 생산 유통시설 및 물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온라인 기반의 혁신적 고객 서비스를 도입,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민들과 함께 상생과 동반 성장의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네요. 진짜 이거 나눔을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참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투자를 받으셨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많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골드만 투자받은 기업은 4군데가 있죠. 와. 그분들이 왜 세계 넘버원 투자은행이 됐냐를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을 돕고자 많이 그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인 그 어떤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골드만삭스가 주선을 해주고 있고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됐고요. 단순히 돈이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런 네트워킹이 더 필요해서 투자를 받게 된 겁니다. 대표님 혹시 앞으로 특별한 목표가 있을까요?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은 자기가 만드는 제품으로서 고객에게 그 보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가족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 경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에게 항상 제품으로 보답하는 100년 기업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회사는 그 아주 양심적이고 저희가 가진 철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 지속해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항상 고객에게 보답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자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100년 기업. 너무 멋집니다. 충격 먹었어요. 자제분이 있으실 텐데. 예, 제가 뭐 딸 둘이 있는데요. 딸 둘이 있는데 그 회사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분이 더 많아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찾아낸 거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오늘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오는 길은 좀 멀었지만 오늘 이 회사 이렇게 보면서 이런 회사가 조금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존경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4살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해서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단순히 일하는 장소, 직장이 아닌 제가 원하고 바라던 업을 이룰 수 있는 곳이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항상 믿고 함께해주는 우리 회사 최강 품질관리 팀원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를 넘어 가족인 식구분들 모두 앞으로도 쭉 화이팅입니다. 입사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중 저의 생각과 행동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것은 매월 진행되는 문화포럼과 매주 갖는 책 모임입니다. 행복은 결말이 아닌 과정 속에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는 것처럼 회사가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각각의 의미를 자신의 업무에 연결시킨다면 지금의 성과를 넘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입사원 김다슬, 강채련입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회사 입사 후 첫 1년 동안은 회사의 가치관과 방향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조직원으로서의 나의 중요성과 동료애도 깨닫게 되는데요. 또한 이 과정을 무사히 수료한 사원에게는 해외 연수의 선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러시아, 대만, 전 세계 어디든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자, 이제 기업 탐방을 다 마치고 우리 대표님과 이 회사의 다 주인들이죠. 직원들이 함께 이제 모이셨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둘러본 대한민국 넘버원 식재료 회사 이 모습이야말로 정직 그거 하나로 그 모토를 가지고 계속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긴 전 세계적으로도 작지만 굉장히 강한 기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자랑스러운 기업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외쳐볼까요?